지난 5월 4일 한국에는 이런 뉴스가 떴어요. 앞으로는 애플로 로그인했다가 구글로 가려면 따로 나와서 다시 구글로 갔어야 됐고, 구글 쓰다가 MS 걸 쓰려면 다시 나와서 갔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패스키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면 애플을 쓰다가도 구글 화면으로 동일하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패스키는 뭘까요? 현재까지의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문 얼굴 또는 삼성전자가 S9에 썼던 홍채 정도까지밖에 안 썼는데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붙으려면 현재 얼굴 또 그리고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인한 지문 USB 또는 지문 카드 우리는 여태까지 지문 카드로 컴퓨터에 접속할 때 생각하실 수 없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문 카드, 지문 USB를 이미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스처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스처가 추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자기가 미리 예정된 거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뭔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패스키에 대해서 애플의 정의를 보면 패스키는 공개키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 인증서, IoT 인증서, PTI 인증서, X.509 인증서는 다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는 공개키, 하나는 개인키, 즉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인데 개인키는 나한테 있고 공개키는 남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패스키라고 좀 전에 얘기해놓고 이거는 네가 지문이나 얼굴로 밑에서 세 번째 줄으면 new platform public key라고 해서 변형된 공개키를 애플에, 구글에 넘겨주면 싱글 사인온, 즉 생체 인증으로 접속한 거를 다른 OS에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스마트폰에도 인증서가 잔뜩 있었지, 사물 인터넷에도 인증서가 있었지, 우리가 사용하는 3대 OS,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 때도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앙 통제 장치를 거쳐서 집안에 있는 모든 IoT 장비가 통제가 됩니다. 즉, 남편이 지나가면 남편 일정을 알려주는 것을 통신 단말기인 TV나 스피커가 하게 되고, 중앙 통제 장치인 센트럴 컨트롤러가 그게 대부분은 스피커 아니면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장치인데 모든 집안에 있는 IoT 기기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2022년에 새로 나온 메타 스탠다드에도 이 센트럴 컨트롤러가 자기한테 연결된 모든 IoT 디바이스, 특히 맨날 삼성 거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렉트로닉스 아니면 일본 제품 아니면 중국 제품을 써도 이기종 간의 접속이 주인한테 등록이 잘 되게 만드는 게 메타 스탠다드인데 아까 PTI를 또는 사설 인증서를 쓴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증서는 우리가 발급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던 사이에 모든 스마트폰, 모든 중요한 OS, 모든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에 인증서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제가 음식을 배민한테, 그러니까 주문자의 인증서, 배민의 인증서, 로봇의 인증서, 짜장면집 인증서, 피자집 인증서, 그리고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 그리고 IoT 도어록 인증서가 최소 7개가 합쳐져야 배달 로봇이 저희 집에 물건을 갖다 주게 됐어요. 이런 것을 공식 용어로 체인 오브 오센티케이션, 즉 연결 인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차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1번 칸은 지문, 2번 칸은 제스처, 3번 칸은 TV, 4번 칸은 스피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로봇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드론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됩니다. 즉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배달을 부탁할 때 도로명, 집업명, 뭐 주소명, 뭐 여러 가지 걸 넣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렇게 개인키가 공개키에는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드는 개인키에 우리가 엄지, 검지를 구별하고 얼굴, 제스처 이런 걸 할 때는 이 키 안에 키사가 즉 최상위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키값에 우리가 통신사업자가 001 하면 미국, 08이 하면 한국 하듯이 지문에 대한 주소값, 얼굴에 대한 주소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스피커가 음성으로 누구한테 등록됐구나를 구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생체 정보는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 TV, 사물 인터넷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플러스
앞으로 로봇도 해야 되고 메타버스도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OID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1989년에 우리가 얘기는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IoT 인증서가 다 동일한 기술인데 이렇게 OID를 정해서 추가 인증하는 팩터로 구별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홈페이지에 정책으로 발표돼야 되고 모든 개발자가 쓸 수 있는 개발 지침으로 제공돼야 되며 그래야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지물에 대한 키값, 스피커에 대한 키값, 메타버스에 대한 키값이 일치해서 그 사람이다는 표준책입니다. 실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OCF라는 사물인터넷 표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장에서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IoT 장비에 최상위 인증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OID 값을 정해서 집어넣어서 생산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모든 사물인터넷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카카오, 빅스비, 지니, 아리아는 검색만 할 줄 아는 겁니다. 실제 애플의 홈페이지에 가면 최상위 인증기간에 가면 이렇게 모든 명령어들이 아주 정교하게 OID 값,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값을 상세하게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애플의 모든 서비스는 아주 정교하게 서로 뭉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하고 애플 아이폰에 몇백 개 되는 인증서를 보여줬는데 왜 거기에는 삼성전자 거는 없고 아마존은 있고 LG전자 거는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있을까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런 인증서 정책을 하는데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 그 안에 지문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1.2.410 랄랄라 해서 지문은 어디다 또 홍치일 경우는 랄랄라 해서 OID로 정한 게 실제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서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커가 됐든 TV가 됐든 실제 홈페이지에 정책이 발표되고 그것을 개발자 지침으로 제공이 되고 이게 키가 발행돼서 주인한테 지문을 등록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 지문을 등록했을 때 이 키값이 모두 맞아야만 진짜 그 사람의 지문인 거죠. 실제 애플의 OS에 들어간 모습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가 들어간 뭐 교통카드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아까 그 동우님의 아이폰에 또 사실 이게 내부에 들어갈 텐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은 이거를 노출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키를 한다, 홈키를 한다. 작년 올해 애플하고 삼성, 갤럭시, 구글이 경쟁적으로 모든 신분증과 홈키, 회사키, 출입증들을 다 넣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실제 모습은 이렇게 좌측에 개인키로서 이렇게 내 핸드폰 안에 시큐어 엘리먼트, 맨 좌측 아래에 있는 시큐어 안전한 저장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맨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 인증서 또는 IoT 인증서의 규격입니다. 맨 위에는 발행한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 밑에는 확장 영역인데 거기에 앞으로 뭐가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메타버스에 사용하는 지문, 얼굴, 제스처, 메타버스가 이프렌드, 로블록스 뭐 등등의 메타버스도 정해져야 되고 아바타, 로봇 그리고 중앙에 넣는 CBDC 달러냐, 유로냐, 위안까지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정해져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처음에 이렇게 얘기 드렸죠. 우리가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이 연동되려면 스마트홈이 진짜 주인이 음성으로 지배를 해야만 메타버스 홈의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돼서 메타버스 아바타가 메타버스 로봇을 통제하고 메타버스 홈의 TV가 양쪽 다 넷플릭스가 아니면 애플 TV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지문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문카드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서로 연동이 돼야만 양쪽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우님, 디지털 차키는 뭘까요? 스마트폰으로 뭐 자동차 키를 한다. 근데도 옛날엔 또 스마트 키는 있었어요. 근데 왜 요즘 따로 디지털 카키라고 할까요? 이거를 보면 갑자기 희한한 게 나타났어요. 왜냐면 X.509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설인증서, 공인인증서, 신한은행인증서, 패스인증서, IoT 인증서 모두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기술이고 X.509는 사설인증서, 공인인증서의 국제표준 번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또 공개키가 이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플의 차키 또는 갤럭시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애플의 카키를 제공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내 아이폰이라고 등록되고 우측에 자동차 제조회사 그 오토메이커가 즉 BMW나 현대자동차가 우리 동훈님이 이것을 샀다라는 인증서를 두 개를 결합해야지만 이 폰이 아이폰이 동훈님 폰이고 차도 BMW가 동훈님한테 판매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만 우리가 얼굴 인증 후 됐을 때 차키가 울리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그 현대자동차 G70, 80, 90에 지문이 들어있고 갤럭시 폰으로 열 수 있다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패스인증서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만 확인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 OS, IoT,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차키까지 온 동네가 인증서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해야 됐을까요?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은 모든 IT 개발, 사물 인터넷 접속, 스마트홈, 스마트 아파트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는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스마트홈에 가스를 어떻게 켜고 요리 시작을 알리고 청소를 지시하고 또는 스마트홈에서 차에다 음성으로 시동켜까지 한다고 수많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었다면 모래성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인도 못 알아보는 스피커로 만든 스마트홈을 메타버스에서 음성으로 메타버스 홈에 아바타가 로봇한테 명령을 하고 그걸 합쳐서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많이 빠진 겁니다. 즉 1%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면 V2X, Vehicle to Exchange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증서를 교환하는 거예요. 차량들이. 근데 이 부분이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나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큰 전시회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안한데 자율주행차가 당신을 왜 주인으로 인식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이 로봇은 왜 아직도 ID 패스워드를 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TV에 나오는 뭐 스마트홈에서 차에 명령하고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주행차가 오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1%가 빠져 있어요. 애플이 6월 7일 날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애플의 사물 인터넷은 홈킷으로 만든 도로뿐만 아니라 이기종, 즉 한국 제품이든 일본 제품이든 중국 제품이든 만든 모든 호텔키, 회사 출입문, 차키 등등을 열 수 있다. 즉 이기종 키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ETF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만든 역시 여기도 키, 즉 인증서 키를 가지고 인증값을 가지고 국제표준회에서 산업표준회에서 다 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즉 여기에도 또 인증서가 들어갑니다. 디지털 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애플은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의 인증서, OS의 인증서, IoT 인증서, 이기종 IoT 인증서 그 위에 이렇게 모든 출입문 키까지 또는 신분증 키까지 차례차례를 올려서 만들었고 그 위에 또 메타버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한국은행 지금 올해 여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할 텐데 우리가 CBDC를 했는데도 여기에도 또 역시 모든 지갑에 인증서가 들어가 있어요. 즉 그 맨 밑에 원래 프로바이더가 중앙은행이 준 인증서와 원래 프로바이더 인증서가 돼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월렛으로 쓸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가 이미 PKI, 즉 사설인증서를 쓰고 있다는 것도 많은 금융 전문가, 보안 전문가들이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8개국 중앙은행에 제공한 CBDC 월렛 디자인을 그래서 이런 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안전하게 생체 인증으로 접속하고 생체 인증으로 아바타를 생성해야 이 CBDC 지갑을 아바타가 쓰면서
아까 얘기한 손가락을 이렇게 되면서 결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이 레이어별로 하나씩 단계별로 구축돼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뭐를 하겠다, 경제적인 행위를 하겠다 하는데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CBDC에 있는 디지털 화폐가 여기 있는 개인키 또는 공개키의 조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CBDC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내에 메타버스 업계는 또는 지불 업계는, 보안 업계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점.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만든다 하면서 우리가 CIO, CFO, CTO 하듯이 칩 메타버스 오피서의 R&R, Role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잘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칩 메타버스 시큐리티 오피서가 될 수 있다. 또는 아바타 시큐리티 오피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공부 안 돼서